자, 멋진 고등학교 생활. 새롭게 수트를 한번 시작해 보겠고요. 수트부터는 또 새로운 단원이다 보니까 좀 쉬울 거예요. 시작 단원이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 시작이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합이요. 이제 수트 맨 처음 집합 단원. 여기서부터는 문과가 수능의 출제가 되는 단원이죠. 문과를 선택하시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조금 잘 알아두시고, 어차피 2학기에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모든 것들은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영역이 넓어요. 일단 보시면은 명칭을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은 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라는 거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분명히. 되게 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어떤 뭐랄까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은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준성이 모호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뭐 170 이상이라는 정확한 수치와 그런 표현들이 포함이 돼 있어야 집합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집합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이제부터는 원소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원소. 뭐 과학 시간에도 원소라는 단어를 배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기호를 표현을 할 텐데요. 집합과 원소라는 사이에서 집합과 원소라는 관계에서 우리가 집합이라는 거를 일단은 라지 A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원소라는 거를 그 안에 스몰 a라고 한다면 우리가 포함, 그 안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를 삼지창의 표현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삼지창으로 표현을 이렇게 한다면 얘는 포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삼지창을 그리고 아니다라고 쓰면 얘는 포함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1번은 가장 작은 집합인 걸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기억번을 보시면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인데요. 선민아, 집합일까 아닐까?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가장 작은 자연수는 얼마야? 둘 다 대답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집합이 아니에요. 집합이 아니죠. 도영아,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아니. 네, 기준이 모호하죠. 디귿번, 환호야. 집합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1학년 일반학 남학생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고요. 뭐야? 그림을 잘 그린 뭐야? 그림을 잘 그리는 선생님, 히터를 꺼주세요. 그래? 가서 끄고 와. 꺼주실 거예요? 실장님한테 가서 꺼달라고.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의 모임도 기준성이 모호한데 기억번을 제가 실수했네요. 지금 보면은 그냥 작은이 아니라 미안해요. 네, 그냥 작은 자연수가 아니라 뭐라고 붙었죠 앞에? 가장 최고 작은 제일 작은 자연수는 얼마지 효빈아? 0. 아니. 0. 1. 어떻게 0이 자연수야? 1이지. 아, 그래요? 0은 그냥 정수야, 정수. 음의 정수도 아니고 양의 정수도 아니고 그냥 정수예요. 가장이란 말을 제가 못 봤네요. 미안해요. 시크하네. 수학의 선생님을 자, 이제부터 확인 문제 2번부터 보겠습니다. 확인 2번에서는
6 이하의 자연수의 짝수의 집합을 A라고 했는데 6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집합 안에는 2, 4, 6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포함이 됐다 안 포함이 됐다를 쓰시려면 1번에서는 어떻게 썼다? 2가 A라는 집합 안에 포함이 되니까 요 기호, 삼지창 기호를 쓰시고 3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되니까 삼지창이 아니다 쓰시면 되겠고 6은 포함이 되니까 삼지창 기호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집합 안에 포함이 됐다 안 됐다. 항상 수학은 쌓아가는 학문이니까 처음에 굉장히 쉬운데 이런 거를 하나씩 머리에서 반각하다 보면 이제 끝없는 나락이죠. 처음 시작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원소나열법이라는 거 일일이 쓴다는 거 아니면 조건제시법이라는 걸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런 예제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옆쪽 근데 참고사항을 한번 잠깐 볼게요. 참고사항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집합을 쓸 때는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관계없다라는 거에 한번 그 세 가지를 꼭 명시하시고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객관식 서술형을 작성하실 때도 A, C, B를 쓰든 A, B, C를 쓰든 틀리진 않는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같은 원소를 중복해서 쓰진 않아요. 1, 2, 3, 3을 두 번 쓰거나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많고 원소사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중간에 점점점을 사용하여 원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6의 이번에는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원소나열법부터 원소나열 얘는 원소나열법은 일일이 쓴다는 거예요. 진짜로 뭐냐면 여기 끝에 가로를 잘 쓰셔야 돼. 이렇게 그냥 가로 써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A라는 집합은 양의 약수니까 1, 2, 3, 6 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 1, 2 쓰시면 이게 원소나열법입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건제시법 이런 경우에는 조건제시법을 쓸 때는 좀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 쓰시면 되겠고 여기가 조금 이제 중요합니다. 조건제시법이 뭐냐면 x바 x는 6의 약수라는 거예요. 이 앞쪽 여기 멘트를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하실 텐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x바 x 이렇게 좀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는 거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은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A를 이렇게 동그라미에 넣고 1, 2, 3, 6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다 표현법을 많이 쓰이는 거니까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익숙해지실 거고요. 자, 확인 문제 3번은 이제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각각 표현을 변경해 보자는 겁니다. 자, 확인 3번을 보시면 근데 여기서도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원소나열법이 있을 때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좀 바꿀 수 있겠더라.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쓴다면 일단 시작은 x 바 x입니다. 는 뭐 10 이하의 짝수 라고 쓰셔도 되겠고요. 왜?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을까? x와 x는 여기서 뭐 2n이라고 쓰시고 n은 1, 2, 3, 4, 5로 쓰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 x라는 값이 2n으로 표시가 돼서 n에다가 1부터 넣게 되면 그래서 이 표현이 모두 다 같은 걸 의미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원소나열법으로 쓰라. 지금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제시가 된 건데요. n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n은 자연수니까 1부터 대입을 하시는 거야. b는. 그러면은 신나. 어디 갔다 와가지고. 2번은 b는 얘는 자연수다.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보면 1은 얼마죠? 1이죠. 그럼 얘를 이제 원소날법으로 쓴다면 1, 2 넣으면 3. 그 다음에 5.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가니까 점점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끝이 없지 않아요? 네. 끝은 없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말할 건데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라는 걸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합니다. 지금처럼 개수가 딱 5개죠? 네? 유한 그 한자가 한개한, 뭐 끝한, 뭐 이런 건데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 무한, 인피니티. 이거 벌써 졸리다. 뭐 이런 느낌으로 고생 많이 했고 2시에 와가지고 같이 못 앉겠네. 선생님 옆자리 앉아야겠다. 저요? 네. 저요? 야, 내가 너희 둘 여기 앉고 내가 여기 앉으려고. 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장난을 쳐. 너희는 이제 다 앞자리 고정. 뭐야? 네. 이럴라고 강사했나? 어? 자, 그 다음에 3다시 이제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집합의 종류요. 집합의 종류라는 거를 일단은 크게 유한, 무한, 공집합으로 배우겠습니다. 공집합. 유한계라는 거는 그 안에 개수가 정해져 있더라. 그쵸? 100개, 1000개도 다 정해진 거예요. 10,000개도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무한집합이라는 거는 끝은 알 수가 없다. 방금 전에 본 거고요. 공집합이라는 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 네, 빵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옆에 기호가 보이죠? 동그라미를 치고 슬러시 방향도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무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셀 수 있지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개수를 이제부터는 n이라고 해가지고 넘버 약자 n을 따가지고 그 안에 몇 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 있는 개수가 없으니까 0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4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문제를 가지고 보는 게 가장. 자, 일단 유한집합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데 말로 해도 되겠네요. 효빈아, 기억번 보면은 확인 문제 4번에 유한이야 무한이야? 유한. 그러면 그 안에 몇 개 있는 거니? 3개요. 3개. 그리고 자, 니은번 선민아, 유한이야 무한이야?
여기 그런 말이 없죠? 공집합도 유한집합의 일종이에요. 연계도 유한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3, 4 사이에 정수가 없을 때 빵개잖아요. 맞죠? 빵개라서 유한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디귿번 보영아, 유한이야 무한이야? 유한. 몇 개일까요? 짝수들의 개수는 50개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번 환호야, 유한이야 무한이야? 무한이죠. x는 자연수가 될 때 0보다 큰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이고, 엄청나게 쉽군요. 다시 태어나. 이 필수예제 1번도 그냥 부를게요. 자, 번호를 지정할게. 1번, 너 대답하면 선민이, 보영이, 환호, 태연이, 효빈이. 그리고 효빈이 대답하면 다시. 됐죠? 태연아. 이제 필수예제 옆에 10페이지부터. 자, 기억번 보시면은 집합이 아닌 거를 모두 골라라 했어요. 기억번은 집합인가 아닌가? 집합이야? 맞죠? 뭐? 그쵸. 자, 그 다음에 효빈이. 니은번. 저요? 짝수의 모임. 큰 짝수의 모임. 아니잖아요. 아니죠. 모호해서. 그 기준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없고요. 다음. 힙합이에요. 가장 작은 소수의 모임. 가장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가장. 맞죠? 그 가장이란 말이 빠지면은 틀린 말이 되는 건데, 이 가장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가장. 가장 작은 소수는 뭐죠? 2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니에요. 뭐라고? 이 잘생긴 아니에요. 뭔가 확고한 철학이 있나 본데? 네. 너가 생각하는 잘생긴 애는 누구야?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반 안 되고요. 한우? 맞아요. 네. 근데 광역시는 몰라도 돼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그냥 광역시는 정해져 있다는 거 몇 개가. 여기 보니까 5개인가 보네요. 6개네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문과를 가진 학생은 세종은 해먹지 않아요. 네? 특별시. 그러니까 몰라. 광역시는 일단은 몇 개 지정돼 있다는 것까지만 합시다. 난 잘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태연아, 다시 이제 필수예제 2번으로 넘어가세요. 여기 표현 방법이 정말 많죠? 원소는 조건으로, 조건은 원소로. 뭐 A는 1부터 99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100 이하의 홀수라고 해도 되고. 이게 너무 많다. 이런 걸 봤을 때 조건제시법으로 쓸 수 있으면 A는 우리가 기본 조건제시법은 가장 기본적인 게 X바 X입니다. X바 X는 1 이상 100 이하의 홀수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글을 많이 적을 수도 있고, 아니시면 이번에는 X와 X는 그냥 여기서 는은, 그러니까 홀수의 대표적인 표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2n-1 뭐 이렇게 쓰신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를 1부터 50까지다. 그 대신 명칭을 꼭 정해줘야 되는데 n은 자연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새로운 거,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냐면, 해설제 나오는 건데, 2n-1 바 n은
50. 그래서 뭐냐면은 이 안에 원소가 되는 거는 요 앞에 거라는 거예요. 요 앞에 거. 이 앞에 거. 앞에 거라는 거를 꼭 조건제시법에서 명시를 해주세요. 명시입니다. 명시.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N은 예를 들어 1, 2, 3이다. N은 1, 2, 3이다. 완벽히 똑같아요. 뒤에가 똑같은데 이 앞에를 가지고 그냥 N이냐 아니면 3n-1이냐 이렇게 명시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알겠니? 알겠어요? 이 앞에 게 원소가 된다고요.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썼을 때 여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는. 자, 그렇다면 얘는 원소내력법으로 쓰면 얼마죠? 1, 2, 3이라고 대답을 해야겠고요. 효빈아, 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1 넣었을 때 2, 5, 8 이렇게 대답. 전혀 달라요. 항상 앞에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가 여러분이 이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초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습하고 왔어? 다 알고 있는 거야? 잘 봐잉? 응? 앞에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얘는 10부터 짝수죠? 10부터.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얘도 10 이상 98 이하라고 대답하셔도 되고 100 미만. 미만과 이하의 차이점은 좀 정확하게 구분하셨으면 좋겠는데 미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하라는 거는 작거나 같다라고 되는 거니까 이런 표현법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연습을 하실 때 그 표현법 4개 정도까지는 조금 잘 정리를 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원소나열법이나 써보겠습니다. 아니 불러보겠습니다. 효빈아, 12하의 소수가 뭐가 있겠을까요? 있어요? 필수예제 2번에 3번. (10) 이하의 소수. 작은 거부터 하면 2, 3, 5, 7 끝입니다. 네. 네. 맞죠? 네. 그다음부터 이제 4번이 조금 조심하셔야겠는데. 나는 4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조건을 만족하는 걸 구하고 싶어. 여기 조건을 만족하는 거. 2n이 9보다 큰데 거기에서 뭐? n의 값을 구하고 싶다고. n의 값. 1을 넣으면 되나요? 안 되죠. 1을 넣어도 안 되고요. 4까지는 안 되고 어디부터? 5부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되는 n 값은 얼마부터? 5부터 6, 7 하시고 이렇게 점점점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부터 쓰시는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원소나열법에서는 1번과 2번을 조금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핵심 유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유제 3번이요. 핵심 유제 3번. 맨 아래쪽에 있는 거 3번. 선생님 칠판 지울 동안 잠깐 풀어보세요. 펜 들고 풀어보라고. 문제도 읽어보든가. 짝꿍이랑 자꾸 놀지 말고. 이 문제는 좀 독특한 유형인데요. 보시면 칠판 보겠습니다. X라는 원소는 A 안에 있는 원소고 Y라는 원소는 B 안에 있는 원소야. 각각 X와 Y가 어디 원소에서 있는 건데 그 둘의 합을 원소로 갖는 게 C라는 겁니다. 합을.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시냐면 원소대화법으로. 그러니까 얘랑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내서 더할 거라는 거예요. 더할 거라는 거. 그래서 써보시면은 1 하나랑 2랑. 근데 중요한 거는 겹치는 건 두 번 쓰면 되지 않아요. 네? 겹치는 건 두 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덧셈을 해보시면 어떤 결과치가 나오냐면 하나하나를 더하면 3, 5, 7 이렇게 나올 테고 약간 노가다의 문항이에요. 3을 더하시면 5, 7, 9. 그 다음에 5를 더하시면 7, 9, 11. 7을 더하시면 9, 11, 13이 나오겠고요. 똑같은 게 두 개씩 있으면 아이고 하나만 소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777, 999 하나씩만 이렇게 살리면 돼요. 글 쓰실 때는 3, 5, 7, 9 이렇게 쓰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3번을 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합 쪽에서는 원소의 개수라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응문의 한 핵심 유제랑 비교를 해서 볼게요. 칠판 보겠습니다. 지금 A 집합은 1357, B는 246, C는 3579, 11, 14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우리가 집합 말고 앞에다 N자를 붙인 다음에 집합에 대한 걸 써준 다음에요. 그러면은 나는 뭘 말해야 되냐? A 집합의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 즉 넘버, 그 개수를 얘기해줘야 된다. 그럼 몇 개냐고 쓰냐? 4개라고 써야겠고요. 그 집합에는 이번에 B 집합 안의 개수는 3개라고 써야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 C 집합은 6개라고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 원소가 아까 전에 요게 요런 게 이제 공집합이라고 약속했는데 공집합이면 그 안에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빵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필수 3번에 대해서 기억번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이게 맞냐 틀리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통을 봤는데 필통 안에 있는 펜의 개수가 둘 다 10자루라고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 완전히 같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맞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얘는 X라고 하시는 거예요. X입니다. 개수가 같다라고 해서 그 안에 집합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니은번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빵개이면 A는 공집합인가? 얘는 참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라고요. 빵개인 거는 공집합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니? 빵개인 거는 디귿번. 요 결각값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합니다.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이 안에 집합이라는 거에 원소가 몇 개지? 그래서 얘는요 계산치가 3인 거고요. 얘는요 계산치가 얼마야? 2개야. 그럼 이게 분명히 얘도 숫자니까 빼면 얼마야? 1이었죠. 근데 해설지는 2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개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수, 고영아. 맞죠? 자,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죠? 50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N, B 안에 연소가 몇 개야, 선민아? 한 개요. 그렇다면은 NA와 NB는 뭐라고 해야 돼요?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등호 표시는 안 돼요. 이 숫자에 속지 마시고요. 다 원소의 개수만 볼 거라는 거예요. 숫자에 속지 마시길 바라게요. 아, 처음 시간이 벌써 졸리죠? 아. 다이나믹하게. 집합을 포함 관계하겠습니다. 집합을 포함 관계. 여러분들은 지금 다 중학교를 아직 졸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중학교에서 3학년 몇 반일 거 아니에요. 맞죠? 맞지? 그럼 여러분은 3학년 몇 반 소속이면서 또 그 중학교 안에 또 다시 포함이 되겠죠? 중학교 학생이잖아. 맞죠? 전혀 감흥도 없고. 이게 뭘 잘못해? 뭐가요? 생각 봐. 수고했어. 어떻게 하지? 지금 가져왔니? 정시간 뭐? 아, 이렇게 안 가져왔지? 정시간? 뭔가 30분 늦었잖아. 정시간 없어. 여기 여기 저기 있잖아. 13페이지고, 아이고, 미안해. 계속 걸리네. 남도 그냥.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어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했을 때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상황이라면 B 안에 A가 있다, B 안에 A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아까 원소는 포함관계를 가지고 삼지창을 가지고 표현했는데요. 이번에는 B하고 A의 포함관계를 삼지창이 아닌 요런 두 가닥의 선으로 포함이 된다. 아니면
포함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집합의 포함능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공집합이라는 거는 모든 집합에 속합니다. 모든 집합, 어떤 집합이라도. 공집합에 속하나요? 네, 3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특이한 것들을 한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속한다고 우리는 집합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쌤, 응? 근데 공집합이 그냥 집합이 어떻게 바뀌어요? 항상 우리는 수학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그냥 우리는 왜냐면은 1은 모든 수의 약수라고 했을 때 약속하잖아요. 그렇게 맞죠? 집합 개념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공집합이라는 의미의 집합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수학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자, 확인 문제 1번부터가 이제 집합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고요. 칠판 보겠습니다. 칠판 보게 되면은 지금 1, 2번과 3, 4번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냥 2만 딸랑이 있다. 2만 딸랑이 있으면 얘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양쪽에 뭔가 기호가 취해져 있다면 얘는 이제부터 우리가 집합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집합으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라는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냐라고 하면 맞다고 5라고 하시는 거고 3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니? 아, 맞다. 그럼 이제 집합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집합을 2와 4라는 집합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얘도 5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고요. 이 6은 있는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리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5번은 항상 언제든지 맞는 참이 되겠습니다. 공집합은 어떠한 집합에서도 부분집합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이 너무 어렵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서로 같은 집합과 진부분 집합이 있는데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는 그냥 A는 B라고만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는데 진부분 집합은 좀 이따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부분 집합. 이런 명칭적인 거를 이제 새로운 단어에서 하실 텐데 요거 설명은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도 안 되시고요. 그 다음 뒷페이지 넘어가서 같은 집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되려나? 집합을 하시려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앞에 쪽 내용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수능이 너무 많이 걸려. 자, 집합을 하시려면 이런 것들 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2차 방정식입니다. 0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0을 만족하는 x값. 그럼 인수분해를 하시면 x-2와 x-1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쓰신다면 2와 뭐 1으로 쓸까요? 1과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지 내가 집합을 하실 수 있겠다. 이거는 그냥 쓰는 거야. 약속이야. 그냥 보시면 이게 원소 나열법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x바 절대값 x는 2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x바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했을 때 얘도 2차 방정식이 되겠고요. 얘는 그렇다면 얘도 마이너스 2와 2라고 대답을 해주셔야겠고요. x바 x는 3보다 작은 x는 자연수라고 했을 때 원소 나열법으로 써준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자연수니까 2라고 대답을 하셔야겠고 그렇다면 원소가 지금 D하고 A가 같기 때문에 같다는 표현 A는 B라는 같다 이런 표현이 좀 필요하겠고요. B하고 C 원소가 같기 때문에 B와 C는 같다라는 표현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 문제 이제 마지막 부분집합 개수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좀 할만하다 이거죠. 본격적인 집합에서 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입니다. A라는 집합을 A, B, C 원소가 3개인 집합이라고 볼게요. 자, 잘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면은 A의 부분 집합을 구해라. 그 안에 속한 부분 집합. 그러면 여러분은 따지지도 말고 의문점을 하지도 말고 A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공집합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니까 집합에서 약속이에요. 공집합은 있고 그 다음에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 이렇게 A, B, C 하나짜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2개짜리 두 개짜리가 있겠고 마지막에는 3개짜리 총 8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온 공식이 몇 개냐면 총 4개의 공식이 있거든요. 4개의 공식 4개의 공식 어지러워. 이걸 유도할 거예요. 잘 들어. 아니면 이거 여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하면 집합 부분은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 앞에 쪽 내용은 솔직히 책을 알아서 읽든 안 들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설명을 이해를 못하시면 계속 헤매게 돼요. 일반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성을 가지고 유도를 할 건데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얘네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자 칠판 보면은 안에 지금 원소의 개수가 분명히 몇 개냐? 3개입니다. 3개. 그러면 얘네들이 이 안에 있든가 없든가를 가지고 이렇게 부분집합이 탄생을 하는 거야. 맞니? 맞니?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의 원리냐면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원소를 가지고 원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A한테 질문을 하는 거지. 너 부분집합을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B한테 할래 안 할래? C한테 할래 안 할래? 지금 보시면 얘는 공집합이 탄생하는 이유는 A, B, C 모두가 거절을 한 거야. 아, 안 들어갈래. 이런 경우는 A도 B도 C도 모두 한다고 대답을 한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소 하나마다 선택권이 몇 가지씩 있더라, 태연아? 2개 있죠.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나 부분집합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맞니? 맞아? 부분집합 한다, 안 한다. 부분집합 한다, 안 한다. 부분집합 한다, 안 한다.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선택권. 되게 들어가거든요. 쌤, 그러면 공집합은요 아무도 안 한다. 다른 거랑 같이 못 쓰죠. 네? 막 공집합이랑 B 막 이렇게 못 쓰죠. 바로는 붙이는 네, 못 쓰죠. 그 그게 집합의 약속이니까. 네. 그렇게 근데 저거 공집합이가 뭔가 좀 뭐예요? 이건 안에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집합, 약속이에요. 일단 이렇게 집합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총 8가지고요. 한다 안 한다를 선택권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집합의 개수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일반화를 A라는 집합을 원소가 N개로 볼게요. N개로 보면은 얘한테 물어보는 거 너 안 할래를 접근하시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렇다면 2에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N승계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얘는 3개였으니까 2에 3승계가 되는 거고요. 할래 안 할래 선택권 둘, 선택권 둘. 그걸 다 곱하시는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잘 하셔야지 이게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에서 또다시 나오실 텐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이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또다시 한번 정답을 할 테고. 그 다음부터는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의 일종인데 그 부분을 뺀 거예요. 1을. 그래서 지금 얘를 보여준 거 총 전체 부분집합을 내가 한번 순수히 써봤는데 총 이만큼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뺀 형태. 그래서 이 1을 해주셔야 되겠고 공식성으로 보신다면 2의 n승 전체 빼기 1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2개가 남았는데요. 치면 안 돼. 2개가 남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어떤 특정 원소를 꼭 포함하던가 특정 원소를 안 포함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뭔 얘기냐? 꼭 A를 포함했으면 좋겠다. 꼭 A를 포함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원소들은 A가 있으면 좋겠다. A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4개가 나옵니다. 4개. 직접 써보는 게 아니라 그런 특별 취급받는 애들은 일단은 제하시고 부분집합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하시고. 왜요? A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데? 라고 하시면은 A라는 집합을 B와 C로만 쳐다보시고 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신다면 선민아 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2의 2승계죠? 뭐 2의 2승계입니다. 왜냐면은 얘를 가지고만 부분집합 만들면 공집합 B 하나 C 하나
BC 하나. 이렇게 총 4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다 내가 A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원리는 A를 하나씩 대입을 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원리입니다. 왜 그래? 아니 공식만 불러주고 간다. 어? 이해시켜주려고 많이 설명하는데 전혀 집중 안 하는 거 같네. 공식만 알아도 왜 상관없는데 어떤 특정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체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가정해서 그냥 이렇게만 구하시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고요. 진부분집합은 빼기 1 하시면 되겠고요. 특정한 k라고 하시면 지수에다가 그 빼기 k를 해서 구하시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얘도 특정한 개수와 특정한 개수를 미포함한다고 나와 있을 때는 2에 전체 n승계에서 m도 빼고 k도 빼면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그 아래쪽에 한글이 되어 있는 거를 좀 차분하게 읽어보신 학생도 있겠고. n개는 포함이고 k는 미포함인 둘 다 빼요? 네. 왜지? 라는 거를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왜 그래야 되는지. 확인 문제 3번을 가지고 설명하고 쉬겠습니다. 좀 집중하시고 아니시면 그냥 내년에 배우시든가. A라는 집합이 1, 2, 3, 4, 5개가 있는데요. 원소의 개수는 5개예요. 자,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전체 부분집합. 전체 부분집합은 선택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선택을 강요해요. 뭐냐면 원소 5개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지.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선택권이 각각 2개씩 존재하고 원소가 5개이기 때문에 2에 5승계라고 대답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진부분집합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니까 얘는 전체 개수에서 자기 자신, 즉 하나를 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개수를 32개, 얘는 31개. 그거 하나 차이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번호 붙이지 말고. 그래서 2번, 3번 일단은 공식성으로만 말려드리면 1, 2는 꼭 포함해야 된다고 하면 1, 2를 꼭 포함해야 된다고 하면 2의 전체 5승계에서 포함해야 되는 것도 그냥 2개를 빼서 결론은 2의 3승이니까 8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1은 반드시 포함하고 2, 3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2의 5승계에서 포함하는 것도 빼고 포함하지 않는 것도 빼고 그런 특별 취급받는 애들은 다 빼고 2의 2승이라고 해서 4개라고 대답하시면 그 정답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3, 4번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1, 2 원소로 갔다. 그럼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게요. 칠판 보시고
정답 그냥 이렇게 내셔도 끝나면 상관없어요. 예. 근데 이런 원리가 분명 여러분들 확률통계 또다시 배울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왜 이런 식으로 구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특별 취급을 받는 아이들은 잠시 따로 빼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시 빼놓고. 그럼 3, 4, 5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는데요. 3, 4, 5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는데 공집합 하나, 부분집합 만들 때 3 하나, 4 하나, 5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3, 4, 3, 5, 4, 5 근데 문제에서 얘기를 뭐가 꼭 있어야 된다? 1, 2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1, 2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로 모든 집합들에다가 1, 2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1, 2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거는 1, 2를 없고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는 개념입니다. 1, 2를 나중에 모두 넣어줄 거니까. 공집합한테도 안에 아무것도 없던 애한테도 1, 2만 넣어주면 총 개수는 그 원소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서 우리가 전체 개수를 그냥 1, 2를 배제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원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1은 반드시 포함하고 3, 2, 3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특별 취급받는 애들은 다 빼고 4, 5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공집합 4 하나, 5 하나 이렇게 총 4개가 만들어질 텐데 질문자의 희망처럼 2, 3은 안 포함하고 1은 포함해야 된다면 1을 거기다가 다 첨가시켜주면은 그렇게 돼도 원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취급 받는 애들은 싹 무시를 하고 아닌 것들로만 전체 부분집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이제부터 아르케만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이 좀 나오면 라이트세는 프린트물로 나갈 테고 실력 진단하기와 암튼 유제들은 모두 다 숙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숙제는 다시 한번 문자로 공지가 될 테고요. 이제 필수예제 15페이지부터 다시 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필수 04번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A라는 집합이 지금 독특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되게 잘 보셔야 돼요. 표현이 되게 이 안에 가로 기호가 되게 많아가지고 A 안에 원소냐고 했을 때 얘는 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원소 기호이기 때문에 얘는 맞고요. 니은번에 0이라고 하는 거 여기저기 보시면 얘를 그냥 보시면 집합으로 인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얘는 하나의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 기호이기 때문에 A 안에는 이때는 삼지참 표현을 쓰셔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혼동을 많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과연 집합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 2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1, 2라고 하는 게 여기서 지금 가로가 안 씌워져 있잖아요. 가로가 안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얘는 집합 조건이 되는 거고요.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고요. 0, 1, 2 지금 보시면 얘는 표현 자체가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0이라는 게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지금 안에서는. 이렇게 같이 묶을 수가 없어요. 묶으려면 어떻게 묶어야 되느냐 0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중을 해줘야겠고 1, 2는 따로 해주든가 이렇게 고쳐줄 수 있어야지 이 자체가 어떤 집합에 대한 기호가 만족시키는 거로 돼야겠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 공집합은 A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표현은 언제든지 맞는 거고요.
그 삼식창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뚫려 있는 거랑 다른 게 집합과 원소의 차이점이에요. 집합과 원소의 차이점. 그렇게 되면은 니음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얘가 하나의 원소로서 여기 원소로서 표시가 돼서 삼지창이 맞는 얘기라면 이번에는 이렇게 쓴다면 그 원소에다가 껍데기를 씌웠기 때문에 얘는 이제 집합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집합 처리. 그래서 이때는 이게 맞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 표현과 이 표현의 차이점. 얘는 원소고 얘는 집합으로의 포함 관계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해드린다면 그쪽이 중에 한 개. 원소도 있고, 저거는 원소 집합할 수 있어. 저거 하나 원소 공통된 공통된 뭘 볼 수 있을까? 저도 원소야? 원소 아니야? 그렇겠지. 그래. 여기 있고 그러면은 여기도 얘도 0하고 1만 이런 식으로 따로 여기 있는 원소만 따로 떼가 여기 있는 것만 따로 떼가지고 A에 어떻게 포함이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얘는 원소입니다. 원소. 원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대로 있는 거 껍데기 안 씌웠잖아요. 집합으로 표시를 해주고 싶으면 여기 표현에다가 껍데기를 하나 더 씌워야지 우리가 집합 처리가 된다는 거. 여기에다가 그때는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포함관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 삼지창이냐 아니면 두 개짜리냐를 잘 구분하시는 능력. 선생님 그러면 집합할 때는 뭐 네. 그냥 빈 걸로 해요. 네? 이거 공집합할 때 공집합 밑에 거보다. 그거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공집합은 일단 이 표시예요. 이 표시. 이 표시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진단평가에 나오나? 일단 진단평가 상에서 없는데 만약에 A라는 원소를 좀 독특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칠판 보겠습니다. 공집합 1, 2 이렇게 표시를 하는 상황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상황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이때는 얘도 맞는 얘기고 둘 다 참입니다. 왜냐면 얘는 원래 항상 맞는 말이었고 원래 항상 참이었고 지금은 독특하게 얘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그냥 쓰고 집합 원소로 취급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쓰면은 거짓이 되고요. 차이점을 조금 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잡아가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과연 써져 있느냐 안 써져 있느냐 이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필수예제 5번에서 보시면 지금 A와 B가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A와 B가 같다는 얘기는 원소가 완벽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A는 2하고 3,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있고요. B는 5 이렇게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둘이를 연결지을 수 있겠구나. 연결지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힌트를 일단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5겠구나. 확실하게. 그러면은 이게 2차 방정식 형태로서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이거를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3, 0. 얘를 처리하면은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로 A 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요. 3하고 마이너스 1.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정답이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정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누시면 A가 만약에 3이라면 B의 원소는 3을 넣어버리게 계시면 5하고 3을 대입해 보시면 3이랑 2가 돼서 완벽하게 맞는 3에 대한 얘기를 얻는데,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B는 5하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때는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3만 대답하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일치한다면 완벽하게 그 안에 있는 원소까지 맞아 떨어져야 됐더라. 필수 6번은 총 K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집합이 A가. 그때 부분 집합의 개수가 128개란 얘기는 우리가 공식성에 의해서 정확하게 선택의 가지수가 두 가지씩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2의 K승은 128이라고 쓰고 그냥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리고 2의 거듭제곱은 수학을 하고 한 10승까지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잘 못해? 2, 4, 6,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이거는 과학 상식 여러분들 램 어떤 바이트 구조이기도 하고. 2의 10승이 2024. 1024. 네. 그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1GB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의 6승이 2의 3승이 8 곱하기 8이니까 2의 6승은 64. 그 정도만 기준으로 좀 알고 있어도 괜찮죠. 그래서 이때는 K가 7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2의 거듭제곱.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원래는 중학교 때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2의 1승 뭐 이 정도 안 써도 되는데 여기 아래다가 이제 32 이 정도를 붙이는 연습을 한 번쯤은 10승까지 쭉 진행을 해서 바로바로 정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2의 거듭제곱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자, 6번에 2번이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써있는데 B라는 거를 1, 3, 5, 7, 9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X라는 아이는 X집합은 A를 꼭 가지고 B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문구를 조금만 바꿔보면 X는 B의 부분집합인데 A를 꼭 포함하는, 이렇게 문구를, 이 수식적인 문구 하나를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지 문제가 좀 풀리실 거예요. X는 B에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집합의 일종인데 A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X는 몇 개가 나오겠느냐 라고 하시면 특정 원소 A를 꼭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 특정 원소는 제해주시고
남은 걸 가지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x는 2에 전체 5승에서 여기 3개를 빼주신 4개가 정답입니다. 가장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정 원소를 제하시고 구하시면 되겠다. 실력 진단하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일찍 끝나는 거야? 응? 벌써 끝났어요, 저희? 아니요? 끝났죠. 아, 일찍 끝난다. 근데 이거 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영어.